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를테면 누군가는 뭐 한 달에 월급을 400, 500 받고 싶겠죠. 이 20대 초임에 무슨 400,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제가 나이 먹어서 못 가겠지만 때로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만의 독립적인 영역, 돈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옷 입는 거, 방 정리하는 거, 나만의 직장과 놀이터와 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 전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독립 중에 하나는 그럼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가족의 숙제이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금이야 오기야의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뛸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성장 과정을 살았던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독립성을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전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부모들의 잘못이나 부모들의 실수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물질적 풍요, 아이를 귀하게 키우고 싶은 그리고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경계를 없애버린 건 사실이에요. 독립에 대한 경계를 없앤 거예요. 그건 우리가 흔히 이제 훈육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훈육의 기준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 울타리, 말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만든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규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훈육자로 부모가 살아간다는 건 이 아이에게 규칙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준수할 수 있도록 뭐 칭찬하기도 하고 일종의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규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모들이 처음에 규칙을 좀 잘못 세운 게 있어요. 정서 규칙하고 생활 규칙을 정말 잘 못 세우더라고요. 애들이 뭐 해도 어떻게 무조건 예쁘다, 잘했다, 너는 잘 될 거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잘 안 될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의 경계 속에서 갖춰야 될 사회적 기준을 깨는 경우 이거 부모가 잘못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요새는 애들이 학원 다니고 막 그러니까 가사 분담도 안 하더라고요. 애가 일단 젖병을 들고 먹을 수 있으면 애 안고 가서 젖병을 싱크대에 휙 집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지가 자기 집안에서 멤버로 활동하면서 가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커서 이제 애가 뭐 밥 먹기 시작하면 이유식 먹으면 집어 던지고 싱크대에 밥 먹기 시작하면 자기 밥그릇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신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방 정리한다든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집안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하면 돼. 심지어 도우미 아줌마가 하면 돼. 월급은 뻔한 도우미 아줌마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귀하고 공주같이 그렇게 왕자같이 나도 그렇게 크고 싶었고 내가 또 그렇게 컸을 수도 있고 내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 또 그렇게 키웠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나면 공주 왕자 밑에는 왕하고 왕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서 키운 것에 대해서 페이백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펄펄 뛰는데 그거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플랜을 다 짰듯이 나머지 생의 플랜까지 짜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워서 낳아서 그렇게 키운다는 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오그리고 태어나요. 점점 클수록 이 손을 펼치고 그리고 이 손을 펼쳐서 엄마 아버지가 이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꽤 오랜 시간 잡아주지만 이 손을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자기 혼자 뛰고 걷고 구부리고 앉고 헤엄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할 시점이 되면 스스로 자기 손을 펼쳐서 친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군가의 연인의 손을 잡고 또 배우자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잡는 대상이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요즘 부모들이 계속 자식들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정말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생 규칙을 깨는 일이에요.
자녀의 인생 규칙을. 그 인생 규칙이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물론 이게 섭섭한 일이죠. 자식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자식의 손이 얼마나 온기가 있어요. 그 자식의 손을 잡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자식의 손을 잡을 때의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손을 놓을 때의 아픔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배고플 때 있으면 배 부를 때도 있는 거고, 내가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손을 놓고 잡고 싶지만 그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아무 때나 이 자식들의 손을 잡고 평생 그 손이 내 손인 양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부모들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요새 젊은 층들, 자녀들이 상담 현장에서 와서 그러냐면,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내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게 잘못 아니에요? 제 인생은 처음부터 폭망이었어요.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화낼 수 있다. 부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한동안 그래서 강연하고 이런 분들이 자식들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전 그거 미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 발을 밟으면 사과해야죠. 부모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런 과정에 이런 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위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friend daddy, 친구 같은 아버지, friend mommy, 친구 같은 엄마 좋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위계 없이, 위아래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경우 없이 키우잖아요. 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잘못됩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하고 자식은 자식 역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 중에 권상우하고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과외하는 이런 동갑내기 과외학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김하늘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모고 넌 자식이야. 이걸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거 경기 딱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하기 전부터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서 부모 상투를 잡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부모 자식 간의 경계를 깨는 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삶 속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잘못하는 바가 있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엄마도 네가 처음이라. 그거 익스큐즈 안 돼요. 애는 더 어려요. 애는 더 어린데 애한테 가가지고 3살, 4살 되는데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하면서 장장 울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성장 과정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학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나는 더 괜찮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규칙이 없는 건 아니다. 원칙이 없는 건 아니다. 깨서는 안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켜져야 아이들의 독립성도 사실 보장이 되는 건데, 이미 어떻게 벌써 컸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침범해. 그런데 내가 부모가 나를 침범한다는 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완전 편하거든요. 인간은 다 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공주처럼 입혀놓고 25, 35 이렇게 됐는데 공주처럼 입혀놓고, 아니 왕자처럼 옆에 딱 칼차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어 생각하는 의자인가요? 그렇게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 공주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왕자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사이즈도 달라지고 옷의 양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옷은 사회적 언어니까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옷을 선택하고 그렇게 입고 그대로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부모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완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말 그러면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통 한 30% 얘기합니다. 31.6%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을 받아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요. 또 다른 어른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또 다른 더 많은 더 길고 더 오래된 그 환경 속에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나는 내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늘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70%는 내가 내 주변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에게 온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모 탓만 할
것 없다. 부모가 모질라고 한심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독립성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전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곧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움을 청할 줄도 아는 용기. 전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갖추도록 성장시키는 게 독립성이고, 민주성이라는 거는 뭐 거칠게 말하자면 나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 알고 이거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그냥 작은 멤버로 지낼 수도 있지만 내가 리더로서의 역량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럼 집안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 물론 가정 내에서도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스미도록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독립성이 되게 중요해요. 독립성은 물론 부모가 제공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도 있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부모가 못 가르쳤어도 내가 사회 생활 쫙 하잖아요. 해보면 알잖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탁월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왜 유치원도 그렇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 뭐냐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팀을 해서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애들 어려서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너 혼자 집에서 성장한 아이인 거 알지만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린 더 좋고 멋진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협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바깥에 나가서 놀이할 때도 혼자 하는 놀이도 있지만 같이 하는 놀이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 놀이 과정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 직장 다니면서도 다 우리는 따로 또가치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에 연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배웠어요. 나 이거 잘 못하겠어. 그럼 다른 친구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좀 못했어. 그때 다른 애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욕도 먹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독립성이라는 걸 어떻게 키우냐 물어보셨잖아요. 제일 먼저 이 독립성은 부모에게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부모 탓할 거 없다. 두 번째, 이 독립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나다라는 걸 아는 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체적 삶을 산다는 건 모든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다 구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 엄마,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독립된 주체면 지금 20, 30, 40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가 방을 치워주는 집들이 많아요. 전 그건 정말 수족이 멀쩡한데 그 부모도 그거 치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벌레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이미 컸다라는 걸, 이 성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이미 충분히 나이 먹고 충분히 늙어가고 있어요. 25세면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집안에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 정리는 내가 하는 것부터 독립성의 시작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찾아야 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고요. 난 어떤 직업을 찾을까? 당연히 다들 고민하죠. 진지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를테면 누군가는 뭐 한 달에 월급을 400, 500 받고 싶겠죠. 20대 초임에 무슨 400,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제가 나이 먹어서 못 가겠지만 때로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만의 독립적인 영역, 돈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옷 입는 거, 방 정리하는 거, 나만의 직장과
놀이터와 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 전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독립 중에 하나는 아이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애처럼 구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입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로부터의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어린아이 시절도 있지만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람은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라 내가 아이 역할을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봐도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남들이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항상 살아오던 상황 자체가 어린아이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나이 먹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요거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하는데 요건 청소년기에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전생애를 찾아가면서 역할은 계속 바뀌고 그 달라진 역할에 따라서 나의 정체는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옛날 어린아이 짓은 끝내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때 지나가면서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상욕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서 그 욕이 나올 때 함께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욕하지 말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 보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눈빛, 태도, 헤어스타일,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매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당연히 뭐 내가 갖춰야 될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립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뭐 양장을 입어야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 안쪽에 내가 나이 먹어가고 있고 과거 어린 시절 내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객관화라고 부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를 애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큰 성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건 나이는 우리에게 늘 절대값이고 이 절대값에 대해서 사회는 값을 치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독립성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유치한 시절 때로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더 나은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저는 독립성이라고 봅니다.